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8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점쳐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펴놓았는데 ADR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당일에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을 그 수를 비교한 것으로서 이때 코로나 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가장 저점이었던 구간이 됩니다. 보시면 ADR 지수가 42라는 수치를 나타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번 큰 상승이 오기 전에 이렇게 ADR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아 올라가면서 역배열 구간을 회복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안 좋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어디 있었겠냐마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를 비교한 이 ADR이라는 지표는 시장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가장 낮았던 수치가 42, 그리고 코로나 이후 반등 구간이 크게 오기 전에, 이렇게 큰 상승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기 전에 나타났던 수치가 대략적으로 230 이 수치를 넘습니다. 이 ADR이라는 지표는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00을 넘게 되면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100보다 작아지게 되면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의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엄청난 반등이 있기 전에 ADR 수치가 100을 넘어서서 200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 상승이 나오는 이 긴 구간 동안 100 근처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있었던 2020년 말과 2021년 1월 이 사이에, 그 전에 먼저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이 ADR 지표가 한번 크게 올라서 130 정도 구간까지 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고점에서 박스권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차트인데, 최근에 이 ADR 수치가 100을 하향 돌파하여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73포인트 정도까지 왔는데, 일반적으로 70포인트 정도가 되면 이것을 바닥권이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금이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이 코로나 때의 하락처럼 이 코로나 때 큰 하락이 있을 때도 ADR 지표가 70 정도 떨어졌다가 더 밑에까지 떨어져서 40 구간까지 떨어진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위로 흘러갈 것인지 아래로 흘러갈 것인지 지수의 변동성을 결정해주는 어떠한 흐름이 한번 터져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일단 중요한 가격 포인트를 체크를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포인트가 중요한 구간은 대략적으로 3200포인트 정도가 되며, 그 구간은 검은색과 화살표가 이전에 등장했었던 구간이 됩니다. 3200포인트 정도를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 구간은 이전에 검은 색깔 화살표가 나왔었던 3000포인트 가량이 됩니다. 이 두 포인트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어야 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상방으로 향할 것인지 하방으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ADR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워가고 있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7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가는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터스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상장 첫날 거래량을 제외하고 최근에 보라 색깔 화살표가 뜨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등장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알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데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장대 양봉에 시가와 종가 부근에 선을 그어보시면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며 이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캔들로서는 윗꼬리를 살짝 달고 거래량을 평상시 대비 세게 넣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며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전의 악성 매물들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여지며 현재 가격 구간이 이전 저항대역에 물려있는데 현재 가격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긴 추세로 보았을 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현재 매물대 구간에 잘 올라타서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어서 이러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Y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등장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살펴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이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 끝이 나서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으며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가격 변동의 결정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동평균선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고 최근 다시 한번 거래량이 깔짝깔짝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기이동평균선에 다시 올라타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완벽하게 수평 구간에 들어왔으며 매물대가 매우 얇아져서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장기이동평균선에 올라탄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선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가격 변동에 변동성이 매우 생길 확률이 큰데 종합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방향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그 확률이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스맥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 거의 끝이 나서 수평 구간에 들어오려고 하는 상태에 있으며 최근 캔들들이 거래량이 평상시 대비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 박스권을 그리며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이전 보라 색깔 화살표가 여러 번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들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 끝나서 수평 구간까지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 있으며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매물대 아래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매물대 위에 올라타면서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600원 가격 구간까지 상승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끝나서 수평 구간까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긴 추세로 보았을 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도 그 박스권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근 이동평균선들이 매우 밀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1, 2주간의 캔들의 흐름이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느낌이 들지 않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물대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조만간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6,400원 구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역시나 중요한 가격 구간인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인 4,9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목은 SG세계물산입니다.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고 이 부분을 확대해보시면 세력의 이탈이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와서 상승 구간까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종목들이 차근차근 삼각 수렴을 하면서 그때마다 눌려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는 부분에는 양봉이나 음봉이 크게 거래량과 함께 들어와 주면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배열이 거의 다 되어가는 구간에서 삼각 수렴이 끝날 무렵쯤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이 떴다는 것은 이전의 역사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능성을 점쳐주는 그러한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완벽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850원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여주게 된다면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MI텍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상장 첫날 거래량을 제외하고 종목을 살펴보시면 이전에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지만 그 이후에 역배열 구간에 눌려있다가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올 때 장기 이동 평균선이 나타나면서 악성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정배열이 되기 위해 차근차근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방금 선으로 그었던 이 구간이 이전의 저항대역으로 사용되던 가격 구간입니다. 따라서 5,05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이 종목은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 가격 구간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한 가격 구간을 찾아보자면 5,50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캔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이전에 물려있던 악성 매물들을 해소를 약간 해주었다고 보여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물이 많다고 판단하였는지 다시 한번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거래량을 넣고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며 매물대에 잘 올라타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종목을 지금 주봉상에서 보셔도 이제 이전 저항대역 구간을 뚫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건 아실 수 있고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이 거래량들이 세력의 이탈이라고 전혀 느껴지지는 않고 있으며 이후 위아래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이후에는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매우 밀집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정배열이 되어가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정배열이 완벽하게 들어서서는 이전의 저항대역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던 가격 구간을
최근 캔들로서 지속적으로 찔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최근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8,600원 가격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상승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상방으로 가격 변동의 확률을 높여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600원 가격 구간이 중요한 가격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이제서야 장기이동 평균선이 나타났고 그 위에 올라타서 상승 박스권을 주봉상에서 만들고 있으며 매물대에 제대로 올라탄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최근 2주간 상승 박스권을 긴 장대 양봉 캔들의 4분의 1 정도 위에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8,600원 가격 구간이네요. 다음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 이후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 시점 이후로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역배열 구간에서 아주 오랫동안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몇 년에 한 번꼴로 거래량을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는 빈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엄청나게 급격했었는데 이제는 매우 완만해진 상태까지 들어와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은 상당히 밀집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캔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이전 저항대역까지 찔러주는 모습을 보였고 평상시 거래량 대비 4-5배가량의 큰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뉴팜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역시나 세력의 이탈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종목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 있다가 상승하는 척을 하더니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방향성을 바꾸었다가 이동평균선이 밀집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2,000원 가격 구간대를 찔러주면서 거래량을 넣어주고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21선에 제대로 올라타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장기이동 평균선을 위로 올라타면서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주봉상에서 살펴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고 큰 박스에서 16,000원 가격대가 큰 가격 저항대 구간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완만해졌다는 점 그리고 하락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는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점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장기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12,600원 가격 구간을 돌파하여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주봉상에서도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진양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상승한 종목인데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에 필적하는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왔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보시면 역시나 세력의 이탈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있으며 그 이전에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을 높이는 이 매집봉 캔들이 보라색깔 화살표와 함께 등장을 하여 거래량을 크게 띄워놓고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준 다음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역대급 거래량에 필적하는 매우 큰 거래량은 상방으로의 확률을 더 높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 저항대역 구간이었던 3,25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7월 16일 금요일 캔들과 오늘 캔들로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이전에 개인들의 매물을 약간
수익을 실현하게끔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이 상승 박스권이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5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도 중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으며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으로 왔다가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장기이동 평균선이 상승세로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리가 오늘 영상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방법을 잘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